네, 조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둡긴 한데 자료집을 좀 보시면 되고요. 굳이 안 보셔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자분자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이분의 세미록은 무척 흥미있는 인간극장 연속편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탈초본이 정서본이 나왔을 때는 읽어보려고 하다가 한 번씩 딸려서 중간중간에 그냥 보기만 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초벌본 한글본이 나왔을 때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또 그랬는데 이번에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좋은 한글본 번역본을 내주셔가지고 뒤에 있는 교정본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데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행정가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쭉 한 4시간, 7시간씩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너무나 생생한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방해를 받는 바람에 그 즐거움을 좀 못 미쳤습니다. 제가 일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벌써 한 30년 돼 가는데요. 그냥 걸리는 대로 자료를 보든지 아니면은 중국이나 일본, 홍콩, 타이완까지 가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특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연구해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장서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충청남도 덕산에 선비인 조극선이 쓴 인제일록과 야곡일록이 있는데요. 그 책은 아직 지금 현재 번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았는지를 같이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이 조국선이라는 사람은 인조때 사람인데 일기를 쓴 목적이 독서 일기를 쓰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책을 읽었다,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다가 이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 선물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꼼꼼하게 이제 다시 정리하고 쓰기 시작해서 그 속에서 세시풍속이나 세시 음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로 글을 썼는데요. 사실 이 인제일록이나 야곡일록과 비교하면은 세미록은 지금 방금 하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앞서 허남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난리 중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생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는 정경원의 고대일록이나 도재순의 용사일기와 비교해도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 전체에서 관찰 자료나 일부 자료를 빼고 나면은 일기류 중에서는 식생활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사실적이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를 가지고 논의할 때 저는 꼭 구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요사이는 별로 저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또 실학자들이 쓴 농수료에 나오는 조리법이나 식재료들은 실제로 있었던 모습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론적인 내용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사료로서의 가치로 따져서 실제 생활 모습을 담고 있을까 거기에서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아직도 계속 이제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한글로 된 여성들이 쓴 요리책의 요리법마저도 부엌에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요사이처럼 백종원처럼 백종원도 그렇지는 않지만은 또 이상론적인 요리법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해서 한글로 쓴 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교합총서에서는 빙의각 이씨가 이미 서문에서 앞선 좋은 자료들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내가 한글로 옮겨 적은 것도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정보 산림경제 요리법을 많이 채용해 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조선시대 자료가 없으니까 조선시대 자료 중에서 막 먹는 것만 나오면 그냥 저도 그랬습니다. 눈만 띄면은 그게 전부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성정원 일기에서도 왕들의 식사가 어땠는지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왕실의 생신잔치를 했던 진년 진찬 의궤에는 실제의 모습을 식재료를 음식 명과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류, 관찰류 이런 것들이 실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모습과 문헌에서 조금 공식적인 어떤 이상론을 담아 놓은 거하고의 구분을 하려고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는 방법이 좀 무식합니다. 한글된 요리법을 유사한 한문 내용들을 앞선 문헌에 찾기 위해서 대조해야 되고요. 똑같은 문구가 아니더라도 한자도 한문으로 된 것도 요리법을 서로 맞춰봐야 되고 뭐 이런 좀 뭐 이렇게 제 제자들하고 저만 하고 있는 무식한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기를 볼 때면은 아 이게 생생한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왕왕 역사학자가 아닌 분들이 아니면 역사학적 훈련을 안 받은 분들이 시기 구분을 하지 않고 통으로 보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기류나 아니면은 진년 진찬류나 이게 실제적인 모습의 자료들을 특히 조선 중기 이전의 자료들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8세기, 19세기에 나온 책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189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요사이 요리책을 보고 설명하는 것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오이문도 이 일기 내용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을 이렇게 쭉 전라남도 강진까지 또 갔다가 평강까지 가니까 이 남북으로 긴 지역적 맥락들에서 각지에 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식재료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많았고요. 실제로 그런 흔적도 발견했습니다만도 그렇게 쓰기는 고려 때부터 전에도 나왔죠. 앞에도 조선 사회가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면 중앙집권적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통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기후의 차이는 크게 남북으로 나지만은도 오이문이 생활했던 그 지역들에서 이렇게 식재료라고 하는 산물들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제 파악이 되어서 그 한참을 작업하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쭉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은 1592년 6월부터 1595년 한 3, 4월까지는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했듯이 걸구의 식생활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서 일기가 끝날 때까지는 가능하면 작업해 보려는 노력들, 식재료를 확보하고 작업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하고 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사와 시절 음식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18세기 이후에 이게 일기나 세시 기록들하고는 이게 제가 했던 조국선, 그러니까 17세기 말까지도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고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조상 제사를 모셨다는 이야기는 고려시대 때의 문헌에서도 아주 드무지만은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조선 초부터 적어도 조선 중기
17세기까지는 명절 때의 가장 큰 목표는 조상을 모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걸구의 식생활에서는 이 오인문이 아까 하영희 선생님도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산속에 가서 굉장히 애달습니다. 마침 이거를 읽을 때가 이제 코로나가 19가 지금은 약간 줄어들다가 또 경기도는 어제 굉장히 숫자가 많아져서 제가 이게 오면 제가 와야 되나라고 하는 좀 걱정도 했는데요. 이 전쟁이 처음 났을 때의 피신 그리고 석천암에서의 이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러 가서 쌀은인데 물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스님들과 함께 중들이 딴 표고버섯을 따와서 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초기의 모습은 잠시의 피난이었던 거죠. 그 피난에서는 그냥 미리 준비해간 쌀을 어떻게든지 잘해서 기니를 해결해 보려고 했고 7월 25일 날이 오윤문 자신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 졸지에 당한 전쟁의 피난에서 어떻게 자신 생일까지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지나가면서 서서히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 처자식과 뭐 부모님 찾는 거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 피난을 다니면서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으면서 장무의 기일 제사도 모시고 중량절이 제사를 못 모셨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은도 중들과의 교류가 의외로 많아서 두부 먹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유학자 선비들이 절을 자주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종이를 만드는 조지사가 지역마다 있어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할 때 좋은 종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기도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부를 잘 만드는 이제 그 조포사 역할들을 하는 절들이 있어서 대두 콩이 구해지면은 절에 보내서 두부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비로기도 간혹 조금 아주 작은 규모의 연포회라고 하는 두부 먹는 모임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후기로 가면은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의 모습들이 이제 쭉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구글의 이 핵심에서는 먹을거리를 대부분 뭐 지금 그 세 명의 현감 장남을 비롯해서 이제 의탁에서 얻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구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쭉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 오유문 스스로 현감이나 태소와 같은 관청의 수장이 먹을거리를 주었을 때는 정이라고 이야기했고 썼고 아들 오윤겸이 보냈을 때는 송이라고 했고 아랫사람이 주었을 때는 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렸을 때는 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상호 간의 관계를 분명히 표현했고요. 그런데 이제 현감이나 군수 등에게 먹을 양식을 청했으면 본인이 청했으면은 거리라고 적었습니다. 오유문은 이 자신을 걸구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인식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전쟁 초기에 이 피난 시기의 식생활의 핵심적인 오유문 스스로의 자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95년 4월 이후에 서서히 수렵가 채집을 합니다. 여기 수렵이라고 쓰는 거는 철렵, 뭐 매사냥,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6.25 때도 뭐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만은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6.25 때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듯한데요. 이렇게 현대적인 전란에서도 한반도 전체가 내내 전쟁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었잖아요. 노경구 선생이 고대일록을 연구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임진왜란은 7년간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인 전투는 전후 1, 2년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투 지역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팁에서 연구했던 정혜원 박사는 이 농사에 대한 관심이 고대일록을 보면은 1593년 1월 명나라 군사의 파병과 함께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에 승리하면서 전세가 조선에 유리하게 전개된 결과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서울 출신 오인문이 농사일을 잘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전쟁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전란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한정적인 전투 지역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이른바 노비를 시켜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강에 가서 평강에 있을 때는 근처 여울에서 누치, 쏘가리, 붕어, 빙어 등의 민물 생선을 어살, 그물, 통발,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사일 시켜서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가능하면은 재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참깨, 지금은 잘 안 먹는 동화라고 부르는 동화, 이렇게 호박 아주 큰 길쭉한 미식 축구공보다 더 큰 동과 6월 달에 난다 6월 콩, 상추, 녹두, 오이, 모가, 가지, 그 다음에 메밀 농사와 보리와 무 심습니다. 이 메밀 부분은 실제로 정조 때 적극적으로 왕실에서 메밀을 많이 심으라고 권장도 했지만 그전에도 이미 이 한반도의 남쪽의 중부 지역은 메밀이 굉장히 효과적인 식량을 대체하는 곡물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2, 3개월 만에 재배할 수가 있고 그다음 빨리 자라고요. 그다음에 재배 지역도 논이나 밭하고 경쟁하지 않고 습기가 있는 구릉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데 이런 메밀에 대한 메밀 재배들을 합니다. 그리고 밀도 이제 확보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농사의 전문꾼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1596년 되면은 토담집을 헐고 간장을 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장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식혜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도 이 냉장고나 이렇게 캔 통조림이 생기기 전까지는 실제로 인류 전체의 요리법의 대부분은 식재료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패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두기 위해서 훈정한다든지 말린다든지 소금에 절인다든지 식초에 절인다든지 아니면은 콩을 소금과 만나게 해서 간장을 만든다든지 된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김장도 마찬가지고요. 식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 생활의 일상생활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고 실제로 곡물들을 또 팔아서 생선이나 고기를 사는 일도 있고 옷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경영적 차원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자료에 그 자료집에는 68쪽에 보면은요, 오인문 본인이 이제 1598년, 96년, 1600년에 연말에 12월 달 끝에 일기에서 올해 수확한 중금이내 시켜서 한 거하고 본인 스스로 오인문가에서 한 거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서울 출신은 아니지만은 이건 저 마산 출신인데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보고 농사 지어라 그러면 이제 바닥에 세매야 되거든요. 근데 오인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이 스스로 작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탐복을 하고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과 기일의 제사와 시절 음식인데요. 이것을 전체를 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표가 75쪽에 있습니다. 이제 행사나 주교와 특별한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아마 전체로 하면은 이걸 일상생활에서 다 챙겼으면 거의 매달 서너 차례 이상씩 해당되는 기일과 명절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신주를 모시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차리면은 절반하고 제사를 대신할 정도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이 기일 때의 제물과 그다음에 명절 때의 음식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그 세비록을 보면은 쭉 뒤로 갈수록 이제 제대로 차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비록이 기록된 명절과 기일의 제사 음식을 보면은 설날에 만두 떡국이나 떡국, 정월 대보름의 약밥, 단오의 송편, 동지의 팥죽은 분명한 시절 음식으로 행하지 않아서 아쉽다. 오늘은 속절인데 다 명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절이라고 씁니다. 속절인데 아쉽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했고요. 단오의 풍속은 아마 인천에서 저기 강을 따라서 쭉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단오가 되었는데 전쟁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적습니다. 그것은 조선 후기에 18, 19세기에 나온 세시기의 기록과는 제법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조선 중기까지의 굉장히 유사한, 제가 봤던 조극선의 일기에서도 보면은 대개 오이문의 세미록에 기록하고 세시명절과 기일에 이렇게 연초마다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충청남도 덕산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굉장히 재미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나가는 글을 좀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쟁과 피난 중의 생활은 비일상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일상화의 과정을 밟기 마련입니다. 세미록이 가지는 생활사적인 연구의 자료로서의 의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이 전쟁과 피난이라는 특수사항을 고려하면서 세미록을 읽어야 되고, 그것이 조선중기 혹은 조선시 사대부의 생활사로 일반화하는 데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적 경계보다는 실제로 전체 생활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더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음식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세미록의 음식 관련 기록에서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세미록에는 고추, 호박, 감자, 고구마, 담배 등의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인 식초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5, 6년이 넘었는데요. 뭐 책까지 내시고 식품학 하시는 선생님이 한국 고추는 한반도가 원산지다. 이걸 가지고 문헌적으로 계속 논증을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은 세미록에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고추의 기역자도 치역자도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이문이 충청도에 피난 중일 때 의외로 밀과 밀가루를 관아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지금 우리 밀, 뭐 조선시대 밀은 겨울에 파종을 해서 6월에 수확하는 겨울 밀입니다. 세미록의 이 밀가루 기록이 6월에 집중된 이유도 장마가 오기 전에 밀을 수확을 합니다. 17세기 이후 대동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메밀과 밀 농사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세미록의 농사 관련 기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후에 곡물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원천 자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미록 원본에 나오는 명과 만두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일 수도 있지만 밀가루 생산량이 적고
적절하게 그 음력 6월 달이 아닌 시절에는 오히려 메밀가루로 만든 음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음식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오류들인데요. 다른 거 전공하시다가 이렇게 본인이 조선시대 자료를 보다가 면이 나오면은 갑자기 본인의 경험과 현재 연구자의 경험을 거기다가 대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면은 다 밀이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멸, 오이문의 세미록에서도 구분해서 써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확인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밀국수나 메밀가루로 빚은 피가 감싸한 만두를 밀국수나 밀만두보다 더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세미록은 전쟁과 피난의 식생활 양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은 방금 드렸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민의 부족으로 더 살피고 싶었던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입니다. 이 효성을 음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쌀밥이 부족하면은 자신 혹은 그중에 자식 중에서는 아들만 선택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름 방학 때 저희 집 딸하고 같이 잠깐 한 2권을 읽었는데요. 딸이 갈수록 화를 내서 굉장히 이 디펜스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이게 가부장적인 남성관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라는 당시에 당연한 것이고요. 우선순위에서 단아를 빼고 나면은 단아에 대한 애정은 엄청났던 건 아까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와 딸에 대한 오이문의 애정이 없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문은 스스로 밝혀놓기를 죽과 개고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죽을 먹었고요. 개고기도 먹었습니다. 오이문의 음식의 취향이 군데군데 많지는 않지만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드러내고 싶고요. 추로조와 같은 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두, 탕평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음식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밝히려면은 제가 어제도 사회평론 아카데미에 있는 편집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다른 일로 통화하다가 제가 이미 이렇게 써놓은 원고는 한 2개월 전에 보낸 거라서 그래서 아마 전쟁과 피난 중에 오이문의 식생활, 오이문이 들려주는 임진왜란 시기에 음식 이야기 이런 류의 책을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조선시대 500년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시점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과 후의 중에서 전의 모습들을 이제 병자호란까지의 모습에서 변화가 되기 전 모습들을 세미록에 오롯이 음식의 역사를 설명할 때 담아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세미록은 어느 조선시대 어떤 자료보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